안녕하세요. 단도박이 선생입니다. 오늘은요, 도박 중독자의 최고의 환경은 어떤 것인가, 회복을 위한 최고의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단도박 이 선생 영상을 쭉 돌려보시면 결론적으로 회복의 가장 중요한 요인은 뭘까요? 환경에 대한 강조 내용이 영상마다 각각 있을 겁니다. 그렇죠. 우리의 환경은요, 중독자에게 환경에 따라 충동이 있다가도 없을 수 있고, 없다가도 있을 수가 있고요. 내 주변에 어떤 사람과 만남, 이거 다 환경에 포함되는 거죠. 그리고 환경은 정말 우리 중독의 거의 한 70%를 차지한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환경이 그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되게 헷갈릴 수 있어서 이 영상에서 그 기준을 분명히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것만 알고 계시면 이 환경을 평가할 수 있어요. 중독자, 도박 중독자에게 가장 완벽한 환경은 객관적인 규칙, 보편적인 규정, 그것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그곳이 도박 중독자에게 제일 중요한 환경입니다. 가장 알맞은 환경입니다. 다시 설명드릴게요. 규칙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규칙이 굉장히 보편적인 기준에서 누구나 들어도 똑같은 그 규칙이어야만 한다는 거죠. 객관적으로. 그렇죠. 객관적이죠. 일부 몇 명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적용되는 겁니다. 내가 한 행동에 대한 내가 책임을 지고요. 이거와 정반대되는 그 환경이 있어요. 이 제가 말한 것에 정반대되는 환경은 어딜까요? 가정입니다. 가정. 네, 가정은 이런 정의, 윤리, 도덕이 잘 통하지 않는 곳이죠. 자, 가정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요? 돈을 많이 벌어오는 사람은 누구죠? 엄마, 아버지예요. 아버지, 어머니. 그 돈을 누가 써요? 자녀들이 써요. 대가와 상관없이. 그렇죠. 그리고 서로에게 큰 실수를 해도 서로 용서해 줍니다. 그게 허용되는 공간이 가정이에요. 보편적인 기준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족끼리는, 그렇죠. 가족끼리는 그게 다 허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독 문제가 없으면 그런 특별한 구조, 피를 나는 그 구조는 되게 아름답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박 중독에 걸리면은요, 중독에 빠진 뇌는 그것을 이용하는 거고, 도박 중독자는요, 중독 행위에 대한 그 규정을 지키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책임을요. 중독 행위로 인한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단도박 이 선생에서는 성인 자녀인 경우에는 분리를 시키는 거잖아요. 독립이죠. 선을 긋자는 거예요. 건강한 경계선. 그것이 가족도 보호하지만 핵심은 내 행동에 대해서, 도박 행동에 대한 책임이 이렇게 퍼져나가는 게 아닙니다. 단도박 이 선생과 같이 상담을 하는 가정들을 비교하면 제가 이런 말씀을 가족분들에게 해요. 지금 이 지옥이, 도박을 하고 빚을 막 져서 힘들어해야 되는 이 지옥이 왜 도박자가 아닌 가족이 이 지옥 안에 살고 계십니까? 그렇게 질문을 해요. 도박을 한 놈이 지옥이어야지 그 지옥에서 나오고 싶어서 그 사정을 하고 지옥에서 나오는 방법을 부탁을 하고 알고 싶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도박은 이 친구가 있고요. 그 지옥의 대가, 지옥의 불구덩이에는 이 가족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이 매달리고 있습니다. 나를 지옥에서 빼달라고요. 어떻게 가족을 지옥에서 빼줍니까? 지옥에 들어가야 될 사람이 바뀌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선진국, 중독 문제가 심각해서 예전부터 이 중독의 체계를 만들어 왔던 선진국들이요. 미국이든 유럽이든 이런 나라에서는요, 중독 치료를 이렇게 개인 상담의 편법으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대처하지 않고요. 기본적으로 무조건 4주 치료 공동체에 들어가서 거기서 모든 회복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그걸 경험하게 되는데 그 안에서 GA도 배우고요. 그 안에서 집단 프로그램, 개인 상담, 다른 대안 프로그램, 대안 활동, 그 안에서 생리학적인 어떤 질병의 코드, 이런 것들을 다 배우는 시스템이 돼 있단 말이죠. 그게 이제 우리나라로 들어와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다음에 한번 얘기를 드리고요. 거기서 그거는 이제 중독에 관련 전문성이라고 치자면 그 안에는요, 분명히 치료 공동체죠. 그러니까 같이 해야 될 일, 내 청소구역, 일어나야 될 시간, 취침 시간, 내 공간, 남의 공간을 침범할 수 없고 하면 안 되는 1, 2, 3, 4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강력하게. 그것을 지키지 않았을 땐 그 대가가 곧바로 따라오고요. 내가 해야 될 청소를 안 하거나 설거지를 안 했을 경우에는 거의 자아비판식의 어떤 비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허용이 됩니다. 그게 객관적인 곳이에요. 그렇죠? 자, 제가 여러 가지 어떤 환경을 설명드릴 텐데 이것은 굉장히 특별한 목적들을 갖고 있습니다. 군대, 정신병원, 그다음에 교도소,
그리고 뭐 선수촌, 운동선수들의 합숙시설, 이런 곳들은요, 굉장히 톱니바퀴식으로 돌아가는데 어떤 목적을 갖고 있기도 하지만 그 안에서 꼭 하면 되고, 하면 안 되고, 안 되는 것을 했을 경우에 나한테 오는 불이익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는 곳이죠. 이럴 때 어떠한 중독자도요, 중독의 충동과 욕구는 있겠지만 그 안에서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내가 월세를 못 내요. 그렇다고 집에서 나가지 않아요. 만약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제가 우리 아들이 너무 무책임한 것 같아서 선생님 그 생활비를 받으려고요. 근데 생활비를 안 내면 어떡할 겁니까? 생활비를 안 내면 어떡할 거예요? 제가 아들한테 돈을 1,000만 원을 빌려줬어요. 이거는 대리변제가 아닙니다, 선생님. 그러면 아들이 나한테 한 달에 50만 원씩 갚기로 했어요. 그거 안 갚으면 어떡할 겁니까? 법적으로요. 이게 객관적인 규칙이 적용되지 않는 곳이라는 거예요. 제가 나갔어요. 그런데 도박을 하거나 어째서 월세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면 집주인은 어떤 퇴거 명령을 내릴까요? 그냥 비밀번호 바꿔놓고 퇴거시키는 거예요. 정기, 단수, 단전됩니다. 내가 차비가 없어요. 밤늦게까지 술을 먹었어요. 이미 대중교통은 끝났는데 택시를 타고 집에 자꾸만 온다는 거예요. 몇만 원씩 나오는. 기억이 안 나요. 그러면 이제 부모님이 그걸 결제를 해주십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친구는 그걸 바꾸지 않죠. 네. 택시비를 안 내줍니다. 택시비를 내줄 사람도 없고 전화도 받지 않아요. 그 새벽에는요. 문도 열리지 않습니다. 송금 시간이 있으니까. 그러면 무전취식으로 그 친구는 그 차를 타고 파출소를 갈 겁니다. 거기서 법적인 절차가 이루어지겠죠. 네. 내가 한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들입니다. 그게 여러 번 반복된다는 뜻이죠. 그것을 우리는 독립을 하면 그제서야 비로소 알게 됩니다. 한 10년 전에 있었던 제 기억에 있습니다. 기억에 아주 많이 남고 그 친구 아주 회복을 잘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있는 상담실은 송파구 쪽에 있고요. 그 친구의 회사는 판교에 있었습니다. IT 기업을 다니는 친구인데 엄청난 문제로 인하여 중독과 그 친구는 이제 양쪽 교차 중독이었었는데 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새 출발하는 그 입장에서 그 친구는 그 티머니 카드를 하나 갖고 다녔어요, 항상. 그리고 나머지 계좌나 이런 거는 거의 없었고요. 아버지가 다 관리했기 때문에 계좌가 있다 한들 내가 뽑을 수 있는 체크카드 없는 상태죠. 그리고 이제 식사나 이런 그 점심 식사 같은 간식들은 회사에서 다 제공이 되기 때문에 그 친구는 티머니 한 장만 있으면 뭐 출근, 통근이 가능한 거고 상담도 왔다가 퇴근할 수 있는 거예요. 상담하는 날인데 어느 날 갑자기 전화가 없이 이 친구가 상담을 못 오겠다고 문자 한 통이 딱 오면서 뭔가 되게 뭐 특별한 사정 때문에 못 옵니다. 그럼 저는 덜컥 재발했나 그런 생각을 했지만 어쨌든 간에 당사자 입으로 재발했다는 말이 나오기 전까지 제가 추측하는 것은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기다렸고요. 다음 주에 그 시간에 다시 왔습니다. 그래서 9주에 어떤 일이 있었어? 라고 얘기했을 때 선생님 제가 나오다가 막 급하게 봤는데 그 교통카드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교통카드를. 그러니까 올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친구한테 전화해서 돈을 뭐 계좌에 넣어달라고 한들 뽑을 수 있는 체크카드도 없는 거예요. 그때 상담을 못 가면 어떡하지라는 걱정보다는 되게 절망감을 느끼면서 어떻게든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그럴 때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선생님한테 상담을 좀 취소하고 집까지 걸어갔다는 거예요. 그날이 눈이 되게 많이 온 날이었거든요. 그 눈을 맞으면서 그 판교에서 저 분당 끝에 있는 집까지 걸어가는데 한 2시간 반 정도를 걸어가면서 많은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기운을 차려서 이게 내 행동에 대한 책임이구나 이런 것들을 많이 깨달았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그 후에 많이 발전된 모습들을 보여왔었습니다. 이건 제가 되게 해피엔딩으로 끝난 그 좋은 사례를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일 좋은 환경은 그런 환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중독자와 분리를 하는 거고요. 자, 정신병원에 입원을 해서 우리가 회복을 한다면 어떤 것 때문에 회복을 하냐면 그 똑같은 복을 갈아입고요. 그 안에서 엄청난 신약이 있어서 우리를 생물학적으로 고쳐주는 것도 아니고요. 특수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 안에서의 규칙, 똑같은 약을 먹고 조금 더 가까운 상담을 할 수 있다는 것 빼고는요. 그 환경에 적응하는 그 과정 안에서 자신을 되돌아보는 기회가 제공이 된다는 겁니다. 죄를 짓고 대리변제를 해주지 않아서 아주 작은 그 소송 금액 때문에 구치소나 교도소로 이감됐던 그 친구들이 그 안에서 회복을 하고 터닝 포인트를 맞는 이유는요. 그 안에는 수많은 사연을 갖고 들어간 사람들이 있지만 그 안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상담도 받고 본인이 여러 가지 양가 감정을 갖고 있다가 거기서 똑같은 규칙과
똑같은 행동들을 적용되는 그 과정 안에서 뒤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 가지 환경에 놓여 있을 때 갈등을 하고 있는 당사자나 부모님들이 이 영상을 보신다면요, 그 가정이라는 소중함, 여러 가지 융통성과 우리가 밖에서는 허용이 안 되지만 가족끼리 허용됐던 그 부분의 부작용이 중독과 만날 경우 우리의 어떠한 치유 방법도 통하지가 않습니다. 그 똘똘 뭉친 그 가정만의 특유의 문화 때문에 들어갈 틈이 벌어지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은요, 어떠한 환경이 회복을 하기 위해서 도박 중독 치료에 제일 좋은 환경입니까? 이렇게 얘기할 경우에 이 기준만 적용하면 됩니다. 누구나 들었을 때 보편적인 규칙, 규정, 객관적인 적용이 허용되는 그 환경, 잘못됐을 땐 사과하고 대가를 치르고, 그렇죠? 내가 잘못하면 다시 시작하고, 이런 환경이 적용되는 그 과정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거죠. 요것만 기준을 적용하면은요, 우리는 도박 문제에서 언젠가는 회복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확신을 갖고 있고요. 저는 이 영상이 지금 내가 어떤 환경에 서 있어야 되는지 잘 몰라서 고민 중인 분이 계신다면 좀 그 정하는 결정에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